자, 이번에 얘기해 볼 내용은요, 방향 필드, 흔히 그냥 방향 필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슬로 필드, 아니면 디렉션, 혹은 다이렉션 필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도 한데, 자, 이러한, 저희가 슬로 필드라고 얘기할게요. 자, 슬로 필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오늘 그리는 거에 조금 포인트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우선, 이 슬로 필드, 방향 필드라는 게 뭔지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깊게 들어가면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요것만 다룰 거예요.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미분 방정식 y 프라임은 어떤 f의 x, y 꼴로 표현되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간단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이것에 해가 있겠죠. 이거를 풀고 나면 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미분 방정식을 지금 현재 풀어본 상황에서 보는지 아니면은 아직 이런 걸 전혀 다뤄본 적 없는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중학교 때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미분 방정식 같은 거, 미분을 이렇게 풀었을 때, 미분된 식을 풀었을 때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제 적분상수라는 게 튀어나와요. 그쵸? 적분상수. 그래서 그 적분상수에 대해서, 적분상수가 바뀌니까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개들 각각에서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방향 필드 혹은 뭐 슬로 필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메모를 좀 해놓을까요? 자, 이것에 해가 있겠죠. 해의 접선의 기울기 자체를 도식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도식한 것, 그러한 걸 나타내는 그래프, 그림을 이제 방향 필드, 슬로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뭘 그릴 거라고요? 해의 기울기. 근데 이제 해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함수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단순하게 함수에서 그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우리는 미분을 시켜요. 그럼 미분시킨 것 자체, 즉 미분계수 자체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x 프라임, y 프라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자, 여기 프라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 자체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란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에 fx, y가 접선의 기울기란 얘기거든요. 이 녀석이. 그렇죠? f, x, y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각각 위치에서의 fx, y 저게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 저것만 그냥 기울기를 표현해서 기울기로 표현해서 그려주면 된다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방법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 메모를 조금 한번 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는 방법은 물론 컴퓨터로 그리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먼저 손으로 그려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 나중에 컴퓨터 영상도 같이 편집해서 좀 넣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일단 뭐 전체적인 방법부터 얘기할게요. 자, 방법은 뭐다? 자, 좌표 어떤 이 좌표 A, B라는 게 있을 때 이거의 위치에 기울기가 그러니까 요거 자체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기울기가 f, x, y인 선분으로 선분으로 표현하면 돼요. 선분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참고로 이게 선분은 선분인데 보통은 사실 선분보다 화살표를 좀 더 자주 쓰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화살표를 조금 더 자주 쓰긴 하는데 참고로 이거는 있어요. 지금 방향 필드, 슬로 필드, 이제 디렉션 필드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보다 보면 같이 맞닥뜨린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벡터 필드라는 게 또 나와요. 이제 나중에 제가 컴퓨터로 그릴 때는 별 수 없이 이것도 벡터 필드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고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벡터 필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벡터 필드라는 건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이제 그 기하 혹은
기하와 벡터라는 그러한 교재,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벡터라는 걸 배우면서 이제 벡터는 화살표로 표현한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배웠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이 미분 방정식 혹은 어떤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나온 그 해를 도식을 할 때 그러한 벡터들로서 또 도식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 그림상에서 차이점이 어떤 게 발생하냐면 둘 다 화살표로 그릴 수 있긴 한데 여기서는 힘에 따라 크기가 달라져요. 화살표의 길이가 일반적으로는 다르고요. 여기서 화살표는 길이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그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물론 벡터 장이 일정한 힘을 갖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도 길이가 같아지죠. 전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의 상황이에요. 길이가 여기다 쓰면 안 되네요. 일반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벡터 필드도 아마 나중에 우리 이제 제가 공업수학을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니까 공업수학 이제 다루다 보면 아마 나중에 벡터 필드도 한번 조금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그림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 볼 텐데, 지금 제가 뭐 방법을 적어 놨어요. 적어 놨는데, 사실 이거를 그리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 여러분 이제 입문한다 그러면은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손으로 안 그려요. 컴퓨터로 그려요. 이거 손으로 사람이 그리기에는 너무 이게 속된 말로 노가다라 그러죠. 노가다 작업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 타임은 여기 제가 살짝 메모해 볼게요. 손으로 그릴 거예요. 손으로 그리기. 그래서 컴퓨터로 또 나중에 그려서 이거 영상 합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 좀 길어진다 싶으면 뭐 영상이 따로 나갈 수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예를 들게요. 요걸 가지고 추상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럼 우선 미분 방정식 간단한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떤 걸로 해볼까요? y 프라임은 하고서 이제 xy 관련된 식인데 그냥 x 곱하기 y로 가볼게요. 자, 이거에 이제 슬롭 필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슬롭 필드 한번 해보면은 각각 좌표에서의 그 기울기를 표현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좌표를 찾기 전에 우선 이거 해부터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방정식 이제 풀어본 학생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렵진 않아요. y 있죠? y를 반대편으로 이항시켜요. y를 반대편으로 이항시키고 나면은 y분의 y 프라임, 즉 ln y 미분시킨 꼴이죠. 그래서 y를 반대로 이항시킨 다음 양변을 적분시켜요. 그럼 ln y는 2분의 1의 x 제곱 될 거고요. 뒤에 적분상수 c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ln을 없애기 위해 지수로 해버리면은 최종적으로 답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기다가 살짝 메모를 할까요? y라는 거는 어떤 상수 곱하기 2에 2분의 1의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뭐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는 알죠? 저 c가 뭐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값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x축, y축이 있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해가.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울기들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를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를 구해서 바로 하면 되고 그때는 뭐 사실 방향 필드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향 필드를 공부하는 이유는 슬롭 필드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해를 직접적으로 찾아내기 조금 힘든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해가 안 구해지는 경우가 구해지는 경우보다 아직까지는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향 필드, 슬롭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해의 곡선 형태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리기 위해서 이 방법 제가 그대로 따라서 해볼게요. 자, 좌표 얘기하기 전에 우선 fx, y는 어떻게 되냐면 f x, y는 그냥 xy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실수를 했네요. 지금 보니까 어느 부분 실수했냐면 이게 큰 실수는 아닌데 자 보세요. 좌표 a, 위치에서의 기울기 이거라고 했는데 제가 기울기는 여기서는 xy지만 여기서는 지금 a, b를 넣어야지 기울기죠. 이거 살짝 수정할게요. 좀 지저분해지는데 미안하게도
수정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다른 색으로 강조를 할게요. A, B. 식 자체를 아예 제가 다른 색으로 좀 표현할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이거 다 넣어야 돼요. x에다가 뭐 이것저것 숫자 다 넣고 y도 다 넣고 다 곱한 결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손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요 x, y에다가 맨 처음에 뭐뭐 넣어볼까요? 한번 0 넣어볼까요? 우선 x에 0 넣고 y에는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예,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x가 0이니까 y에 얼마를 넣든 0 나올 거예요. 그다음 반대로 x에 얼마를 넣든 y에다 0 넣으면 0 나오겠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또 특수한가 뭐 넣어볼까요? 한번 1하고 그냥 1,1 넣어볼까요? 1,1 넣으면 또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뭐 1하고 2를 넣어보면 그땐 2 나올 거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계속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요 정도만 구해서 한번 그려보고, 그다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프 상에서 제가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자, 일단 X축, Y축 있어요. 얘가 원점이고요. 제가 저 기울기를 나타내는 선분 자체는 조금 다른 색으로 일단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우선 f0, y 먼저 제가 썼는데 그거부터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0일 때 x의 좌표가 0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y축 위에서네요. 자, y축 위에서는 원점이 됐든 아니면 뭐 요한 이쯤이 1이라고 해볼까? 1이 됐든 2가 됐든 여기서 뭐다? 기울기가 얼마? 0이다. 그럼 기울기 0짜리 선분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려주는 거예요. 0, 뭐 이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됐을까요? 자, 제 요거 지금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예요. 근데 예, 요거 또 펜으로 써놓으면 너무 그래프가 지저분해져서 저렇게만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x, 0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y좌표가 0이에요. 그러면 x축 위란 얘기죠. 그러면 0,0에서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위치에서도 어떻게 된다? 여기가 1이든 2가 되든 무조건 0이니까 여기서도 0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값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0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뭐 여기까지 뭐 크게 특징적이지는 않죠. 자, 근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C가 0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전체가 다 0인 거고, 그 다음에 C가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Y축 위에서 요런 점이 되는 거죠. 요런 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해 그래프 요거 한번 떠올리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자, 그러면 이번에 1,1로 가볼게요. 자, 1,1이란 건 지금 위치가 요거 써놓는 게 오히려 나을 거 그랬나요? 예, 1,1 요 점이 1,1이라고 했을 때 저기서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1. 그럼 이제 기울기 1짜리 선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쪽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위에 쓰진 않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Y가 모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XY가 모두 마이너스 1이면 두 개 곱하는 거니까 결과는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기울기는 1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게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기울기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서도 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선분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 요거 안 했네요. 자, 1,2는 2가 된다. 요것도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1이고 2고 두 개 곱해요. 그럼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2로 그려주면 된다. 뭐 이거 1이면은 이거보다는 더 기울어져서 아마도 뭐 한 이 정도로 너무 기울였나요? 예, 표현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가 y축에 더 가까운 형태로 y축과 조금 더 평행해지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 이번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슬롯 필드를 한번 그려볼 텐데, 제가 일단 뭐 프로그램을 C나 무슨 파이썬 같은 게 아니라 수학 전용 프로그램으로 이제 네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매틀랩 혹은 이제 옥타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세이지 매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매스메티카에 대해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거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제 지오지브라를 이용을 할 거예요. 지오지브라 같은 경우는 성격이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매틀랩 혹은 이제 그 옥타브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원래는 제가 매틀랩으로 소개하고 싶었는데 불행히도 이제 저한테 매틀랩 프로그램이 없고요. 또 구하려고 했더니 조금 정상적인 경로로 구하는 거는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제 입장에는 제가 지금 학생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매틀랩하고 가장 유사한 옥타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용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 옥타브에서는 제가 어떤 명령을 이용할 거냐면 뭐 수치 해석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그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매틀랩 자체 혹은 이제 옥타브 자체에 큐버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큐버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꽤나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는 방법, 여기 이제 변수 네 가지 요소를 집어넣는데 제일 맨 처음에는 변수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일단 우리는 x, y를 변수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x, y로 할 거고요. 혹시라도 뭐 t하고 x다 뭐 t, 뭐 x 이런 식으로 명령을 주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제가 손으로 그릴 때 설명했던 것처럼 x, y를 변수로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서 들어갈 정보는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변수 두 개 잡았죠. 그 각각에 대한 도함수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도함수의 정보를 줬으니까 이제 변화율을 알기 때문에 슬롯 필드를 컴퓨터가 그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x, y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제 메쉬 그리드로 해가지고 그 값을 줄 거고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한 0.5 정도 간격으로 해서 2까지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뭐 정말 정밀한 걸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뭐 0.5가 아니라 이거보다 낮은 간격으로 0.5보다는 작은 간격으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게 편할 거예요, 작업하기에.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살짝 실수했어요. 다시 이거 데이터를 아예 집어 넣은 걸 다 보여줬네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지정해야 되겠죠. 함수 f는 x 곱하기 y로 우리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변수 값에 대한 어떤 변수하고 함수에 대한 게 지정됐으면은 퀴버 한 다음에 자 x하고 y를 변수로 지정했다라고 해주고요. 그다음 그거의 도함수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넣을 거잖아요. x 프라임 y 프라임. 참고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미분한 그 식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자 x 프라임은 사실 우리 손으로 그릴 땐 필요 없었으니까 안 썼는데 굳이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y'이라는 녀석은 x에 대한 미분이었어요. 도함수. 그래서 x'이란 건 x를 x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건 1을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y'. 자, 이게 바로 그 fx에 해당되는, fx, y에 해당되는, 요 f가 돼요. 그래서 혹시 요거 f도 안 넣고 싶다 그러면 이거 f 여기다 안 넣고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돼요. 자,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아직 실행시키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스 그리드로 해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x, y가 지금 제가 아까 실수를 했는데 y 그러면 이제 y가 마이너스 2부터 0.5 간격으로 해서 값이 2까지 이렇게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매트릭스, 하나의 행렬로서 이렇게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태를 가지고서 값을 할 때는 이 x, y 그다음 요 함수가 아니라 f라고 바꿀게요. 좀 전에 한 것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f로 할게요. 자, 이 f 값조차도 이제 행렬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그냥 단일 숫자 스칼렛 값으로 1 값을 그냥 줘버리면 안 되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면 f하고 동일한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렬에다가 전부 다 1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넣어줘야 돼요. 전체 1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랭스 f하고 동일한 크기로 해서 값을 넣겠다라는 의미로서 원스 그 다음에 랭스 f 해가지고 f의 크기에 해당되는 1값들을 x 자리에다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됐을까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바로 실행을 시키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제가 조금 그림을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y 프라임은 x 곱하기 y라는 그러한 미분 방정식의 해인 그 2의 x 제곱꼴, 예, 그러한 어떤 예, 곡선의 형태로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참고로 지금 그림이 약간 어설퍼요. 어설프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뭐 x축, y축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각 위치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살짝 작게 숫자가 있기는 한데 예, 그게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뭐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명령을 줄 때 여기다 그래프에 대한 정보, 뭐 어떤 걸 표시해라, 뭐 x축, y축, 그 다음에 라벨링 어떻게 해라 라는 명령을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건 일단 편의상 예, 생략을 했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필요하면은 뭐 인터넷 검색하면 이런 거 라벨 붙이고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세이지 메스로 넘어가 볼까요? 세이지 메스. 참고로 세이지 메스는 제가 거의 안 다뤄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조금 뭐 전에도 한번 잠깐 써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다시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써봤는데 명령이 꽤나 생각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 세이지 메스에서는 어떤 명령으로 갈 거냐면요.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선은 자 슬롯 필드인데 예, 슬롯 필드 이런 식으로 명령이 하나 되고요. 슬롯 필드라고 해서 이렇게 명령이 되고요. 자, 이렇게 명령할 때는 그 뒤에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항목이 3개가 들어가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함수 들어가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x의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y의 범위가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자, 슬롯 필드 말고 자, 이 벡터 필드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것도 손으로 그릴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자, 그래서 플롯 벡터 필드라는 명령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두 개가 조금 다른 게 위에 거는 정말 함수를 딱 주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y 프라임은 fx, y 꼴에서 그 f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그거에 대한 슬롯 필드 그냥 그려주는 거고요. 벡터 필드라는 거는 이제 그거의 변화율 x, y에 대한 각각의 변화율로서 벡터 값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슬롯 필드 같은 경우는 화살표로 그리든 선분을 그리든 그 선분 혹은 화살표의 길이가 일정해요. 근데 벡터는 아니에요. 그 크기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거의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입력할 땐 똑같냐? 살짝 달라요. 자, 앞에서 매틀랩 혹은 이제 옥타브를 하면서 명령할 때 그 함수 쪽을 어떻게 넣었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을 넣었거든요. 자, 여기서도 벡터 필드로 명령을 많이 하게 되면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값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x 범위하고 그 다음 y 범위를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다 실행을 시켜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예, 요거 위에 두 줄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쓴 거예요. 자, x, y는 변수를 지정해야 되죠. variable x, y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명령하면은 간단하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float, 그 다음에 슬롭 필드. 자, 함수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죠? 자, x 곱하기 y,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2부터 아까하고 똑같이 범위 잡을게요. 2까지 잡고요. 그 다음 y 범위 마이너스 2, 2.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된다. 그럼 한번 실행을 바로 시켜볼게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제 컴퓨터가. 예.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참고로 아까 전에 이제 매틀랩 혹은 옥타브 같은 경우는 실행을 이렇게 그림 파일 시켜보면 그 자체에서 창을 띄우는데 사실 이건 자체에서 창을 띄웠다라기보다는 그림 파일을 던져줘요. 예, 그림 파일을 던져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그림 파일을 던져주면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놓은 그 그림 보는 뷰어가 있겠죠. 그 뷰어로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윈도우 사진 뷰어로 기본 설정해 놓다 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뭐 따로 작업을 하겠다. 이 그림을 이용해서 뭐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논문을 쓰겠다 하면은
요거 파일에서 요 내용을 이제 뭐 따로 저장을 한다든지 복사본 만들어서 뭐 편집을 한다든지 해서 작업을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 예,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아까 요 위에서 두 번째 벡터 필드까지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했죠. 자, 슬롭 필드하고 똑같아요. 이제 뭐만 달라지냐면 여기 슬롭이란 단어가 벡터로 바뀌고요. 이렇게 벡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제 x 곱하기 y 함수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fx, y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다? x 프라임, y 프라임. 따라서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는 x 프라임 들어가고요. 두 번째 건 y 프라임 들어가요. 근데 이제 프라임이라고 쓰면 당연히 안 돼요. 이건 여러분 설명해 주려고 제가 쓴 것 뿐이고. 자, 우선 x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어요? x를 x로 미분한 거니까 1 나올 거고요. y는 y를 x로 미분한 거 우리 이제 x 곱하기 y인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y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예,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잠깐만요. 아까 그림하고 같이 놓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아까 그림하고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자, 보이죠? 아까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선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예, 슬롭 필드 보여줬고요. 요 옆에 거는 이제 벡터 필드로 해가지고 보면 알겠지만 화살표의 길이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단순하게 기울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까지도 예, 이렇게 길이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이제 세이지 매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스메티카를 좀 이용을 할 텐데, 자, 매스메티카 같은 경우는 그래 잠깐만요. 예, 지금 세이지 매스 우리 했고요. 자, 매스메티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하나 이게 있어요. 바로 앞에서 세이지 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롭 필드하고 벡터 필드가 구분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가 일단 현재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매스메티카 같은 경우는 슬롭 필드가 따로 있지 않고 벡터 필드를 그린 다음에 거기서 옵션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슬롭 필드처럼 그 화살표의 길이를 일정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좀 화살표를 선분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예 처리를 하거든요. 자, 일단 한번 같이 진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하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는 하나는 벡터 플롯이라는 방법으로 그리는 거. 자, 이렇게 그릴 때는 이게 이제 매스메티카가 좋은 점이죠. 이렇게 명령이 아예 떠요. 그 여러분 오타 안 나게끔. 자, 이 안에다가 넣을 거는 첫 번째 건 x 프라임, y 프라임 넣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은 벡터 필드예요. 예, 제가 사실 슬롭 필드 그려보자라고 지금 시작을 하긴 했지만 예,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좀 벡터 필드가 걸리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벡터 필드가 더 유용하기는 해요. 유용하기는 한데 뭐랄까요? 그 슬롭 필드와 벡터 필드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만 그냥 훑어볼 때는 사실 뭐 필요가 없죠. 벡터 필드까지는. 그래서 그냥 해만 대충 알아보자. 그럼 이제 슬롭 필드로 충분하다 보니까 보통 미적분 혹은 공학수학 초창기에 이제 배울 때는 거의 슬롭 필드로 진행을 시켜요.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요렇게 벡터 플롯이란 거를 줄 수가 있어요. 앞에서 한 세이지 매스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x 프라임, y 프라임 주고, 그 다음에 x 범위, y 범위 주면 돼요. 이제 뭐 괄호 같은 것만 이제 조금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스트림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자, 스트림 플롯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이 안에 넣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상동 뭐 이렇게 써놓을게요. 제가 한글 쓸 줄 알고요. 예, 상동이란 건 요 왼쪽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또 똑같이. 자, 그럼 우선 벡터 플롯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벡터 플롯 그냥 똑같이 위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그 1,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x 곱하기 y죠. 잘못 쳤네요. 예, x 곱하기 y죠. 자,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 다음에 y의 범위 똑같이 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우리 계속 잡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명령하면 끝나요. x, y 뭐 변순위 숫자 얼마부터 얼마까지 넣어라. 뭐 그런 거 다 따로 할 필요 없고 어차피 여기 다 지정되는 걸로써 변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매스매티카의 좋은 점이 이제 이런 거죠. 편한 점이.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진행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 이제 매스매티카 많이 써본 학생들 알겠죠? 요거 곱하기 원래 이렇게 잘 안 쓰죠. 매스매티카에서는 요거 없이 그냥 x 띄고 y 한 칸 띄면 요거 이제 지금 붙인 상태고 한 칸 띄면 예, 요걸로 그냥 곱하기를 표현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하는 입장에서 곱한다라는 거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 놓을게요.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Shift 엔터 쳐서 실행을 시켰어요. Shift 엔터 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보면은 알겠지만 예, 뭐 말 그대로 벡터 필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옵션 같은 거 있죠? 뭐 추가 어떻게 할지 이미지 사이즈 그다음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런 거 외에도 추가 명령 여기 이제 헬프 들어가면은 추가 명령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뭐 필요하면 이걸 슬롯 필드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 플롯 또 한번 보여줄게요. 뭐 사실 거의 똑같은데 뭐랄까요? 이게 흐름이 연결돼서 이제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냐에 따라서는 뭐 스트림 플롯이 조금 더 모양이 예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스트림 플롯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비슷한데 이제 단지 거의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위에 거보다는 밑에 게 조금 더 해를 확인하기에는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통적인 거고 요거는 이제 매스매티카에서 조금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매스매티카는 제가 이제 요 다음에 마지막에 소개할 지오지브라도 그러는데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아예 하는 김에 요거 매스매틱하고 요 다음에 소개할 지오지브라는 그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요건 추가로 그럼 한번 미분방정식 풀어서 그거까지 같이 그리는 걸로 한번 같이 잡아볼까요? 예, 그래서 우선 그 미분방정식 우리 뭐 결과는 알고 있지만 못 푼다고 가정하고 풀어볼게요. 근데 이게 좀 지정이 필요해요. 하나의 해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어서 자, 우선은 제가 미분방정식을 디솔브라는 표현은 이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y 프라임은 xy인데 변수는 x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로 가고 y는 x에 대한 함수 그 다음 이제 y와 x에 대한 미분방정식. 자, 참고로 이거요 지금 그냥 바로 이걸 이용해서 뭘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하고서 보여줄게요. 자, 요걸 먼저 풀어요. 그러면 매스매티카는 지금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적분상수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떤 모양인지. 요건 버전마다 조금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상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적분한 결과고, 그러니까 미분 방식이 풀어낸 결과고, 그 다음에 여기 C1이 바로 적분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C1으로 놔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제한사항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를 넣긴 넣을 건데 이제 그대로 진행시키긴 시킬 건데 여기서 저 변수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슬러시 점 그 다음에 C1이 지금 상수로 주어지는데 그걸 뭘로 바꿀 거냐면 스몰 c로 바꿔서 좀 이따 우리가 다루기 편하게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해보죠. 자, 벡터 플롯에 그러니까 벡터 필드에다가 그릴게요. 사실 아까 전에 그 스트림 플롯 같은 경우는 그 해가 그냥 뭐 사실상 거의 보여지니까 굳이 이렇게 해를 같이 넣어서 뭐 작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자, x 곱하기 y x 마이너스 2, 그 다음 이제 y가 y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질 때 이것과 함께 다른 것도 그리자. 뭐냐면은, evaluate, 테이블로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의 x, 그 다음 바로 위에서 구했던 그 미분 방정식에 그걸 SOL, 솔루션의 약자는 제가 솔로 일단 잡았었죠. 자, 그래서 C, 자, 이것 때문에요. 요거 지금 C1이라는 적분상수를 제가 스몰 c로 바꾼 이유가 여기다 이제 E가, 그러니까 다시 C가 변하는 범위를 잡아주려고 해요. 이거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잡을까요? 마이너스 2부터 그냥 또 이것도 2까지 해볼까요? 0.5 간격으로, 0.5 간격으로, 예,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되죠. 0.5 간격으로 잡아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의 범위도 설정을 할게요. 참고로 여기서 x의 범위라는 건 위에서 지금 벡터 필드를 그리기 위한 그 x의 범위하고 달라요. 이거는 지금 해를 그릴 거예요. 해를 그릴 거고 그 해를 그리는 과정을 위한 범위를 주는 거예요. 됐죠? 여기 하나 소문자로 바꿔야 되고요. 예, 그러면 예, 실행시켜 볼게요. 예, 다행히도 오타 같은 게 없었나 봐요. 바로 깔끔하게 뜨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거 보일까요? 아까 건 이렇게 그려졌는데 지금은 예, 그 위에 이와 같이 해가 예, 다양한 색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돼요. 이거 옵션 잘 설정하면요. 요 각각의 지금 색깔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 값들의 뭐 초이값이나 그런 거 이렇게 라벨로 해서 붙여서 예쁘게 디자인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공대생들은 가장 좋은 거는 뭐 매틀랩이 제일 좋아요.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부 과정에서 계속 매틀랩을 썼고요. 그다음 이제 졸업한 후에 이제 예 사회생활 하면서 매스매티카를 썼는데 써보면 그래요. 남에게 내 거를 뭔가 전달을 하고 이해를 시켜주는 데는 매스매티카가 좀 더 시각적으로 이게 명확한 게 좀 있어서 좀 더 유용하고요. 그 다음 내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분석하고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는 매틀랩이 조금 더 유용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 매스매티카 괜찮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스매티카로 예, 슬로필드 및 그 다음에 이제 미분 방정식까지 해까지 더 씌워서 한번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오지브라를 할 텐데 아마 수학과나 수학교육학 학생들은 몰라도 그 공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요 프로그램이 조금 낯설 거예요. 지오지브라가. 지오지브라는 일단 이게 버전이 6까지 나와 있나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클래식 5라는 걸 쓰는데 그 차이점 뭐냐면 6 같은 경우는 온라인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한 상태에서만 쓸 수 있고요. 클래식 5라는 거는 그 6보다 기능이 살짝 떨어지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일단 사실 6는 거의 안 써봤어요. 예, 거의 안 써보고 뭔가 호기심에 그냥 한번 건드려만 봤고 제대로 써본 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5가 옛날부터 지오지브라 이렇게 쓰던 사람들은 요게 더 익숙한 그 포맷이라서 일단 제가 요걸로 진행을 시켜 볼게요. 자, 지오지브라는 일단 잠깐만 소개 간단히만 하면요. 이거는 원래 수학 뭐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종의 그림판이에요. 수학과나 수학교육학과가 이제 뭐 수학 관련된 내용을 내가 상상한 거를 마음껏 그리기 위해서 그림판처럼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이게 기본적인 약간 수학적인 그런 연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비주얼리제이션 같은 게 이제 조금 돼요. 그래서 예, 나름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이것도 어차피 무료 프로그램이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소개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매틀랩하고 매스매티카만 유료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세이지나 옥타브 그다음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오지브란 무료니까 여러분이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두가 좀 길었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정말 그림판이고요. 여기 이렇게 체크문이 되어 있고 축이 있고 그다음 이제 알제브라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명령, 여기 인풋에다 명령을 하면은 그게 여기 데이터가 정보가 뜨면서 그려져요. 자, 명령 뭘 쓸 거냐면요. 제가 슬로필드라는 걸 쓸 거예요. 슬로필드. 뭔가 틀렸죠? 예, 슬로필드.
자, 명령은 그냥 말 그대로 슬롭 필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함수 넣고요. x, y 이렇게 넣어주고요. 잠깐만요. 요걸로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지금 보면은 잠깐 이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자, 슬롭 필드 명령이 갖고 있는 정보는 이렇게 돼요. 요 순서대로 쓰면 되거든요. 처음엔 함수 넣고요. 그 다음엔 넘버 n이라고 돼 있죠. 넘버 n이라는 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이즈예요. 이 함수로 해서 이제 벡터 필드 그릴 거잖아요. 벡터 필드가 그 슬롭 필드 그릴 거잖아요. 그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길이,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 그 다음에 x의 최소 범위, y의 최소 범위, x의 최대값, y의 최대값. 자, 이게 일단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 앞서서 소개했던 프로그램하고 다르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x 최소, x 최대, 그 다음 y 최소, y 최대인데 그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걸 다 넣어야 되느냐? 귀찮게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자,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뭐냐면 요것도 한번 잠깐만요. 제가 띄워서 설명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함수만 넣어도 사실 돼요. 함수만 바로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함수만 넣어볼게요. 저는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예. 제가 그냥 함수만 넣었어요. x 곱하기 y. x 곱하기 y만 넣으니까 어때요? 그려지죠. 근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 봤을 때 뭐야 점들이 그냥 y축하고 평행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요 범위를 제가 너무 크게 그려놔서 그렇고요. 지금 여기 작게 잘 써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여기 제 마우스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쪽이 이제 2. 그 다음 요 y축으로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요쯤이면 1.6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 근데 잠깐 조금 한번 변화된 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매스미티카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미분 방정식도 풀어서 넣는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간격하고 이렇게 조금 살짝 변화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도 좀 그려질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미분 방정식도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오지브라가 복잡한 것들은 못 풀어요. 당연히 이 미분 방정식 복잡한 건 못 푸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들 상미분 방정식 내에서는 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솔브 ODE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요 괄호 안에다가 함수만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냥 넣어도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넣으면 여기 지금 다 뜨니까요. 그게 조금 보기에 불편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좌표 하나 넣을게요. 자, 요 뒤에 넣은 좌표는 뭐냐면은 0,2라는 건 뭐냐면 요거 보이죠? 0,2. 제가 드래그 살짝 해놨어요. 드래그 요건 뭐냐면 그냥 초기 값을 준 거예요. 이거 주기 싫으면 안 줘도 자기가 알아서 그려요. 지오지브라의 좋은 점은 정말 말 그대로 명령만 정확하게 하면, 명령어만 정확하게 하면 그 뒤에 들어간 옵션은 대충만 해도 알아서 다 설정을 해줘요. 자, 하여튼 초기 값 넣은 거 한번 그려봤어요. 안 떴죠? 제가 그림을 갑자기 작게 해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사이즈를 좀 조정을 스케일링하면 이렇게 해서 붉은색으로 해서 없던 해가 떴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오지브라가 사실은 앞서서 얘기한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림판이에요. 이거는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도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 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소개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제가 이제 프로그램 총 4개 설명했어요.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옥타브하고 매틀랩 다른 걸로 보자라면 이제 뭐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명령 체계로 따지면 종류로 따지면 이제 4가지죠. 그래서 이 4가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메이플이나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사용한다. 나는 이런 다른 거 쓰는데 어떡하냐. 근데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할 테니까요. 거기에 맞는 명령어만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좀 시도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슬롭 필드 아니면 뭐 그 방해 필드라고 얘기하는 혹은 뭐 우리 집 벡터 필드 같이 살펴봤죠. 그거를 여기까지 해서 살펴봤어요.
일단 오늘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수고했고요.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로 한번 같이 또 얘기를 해볼게요.